야, 정말 이것까지 내가 내려놔야 되나? 야, 이거 원룸으로 월세 받기가 이렇게 힘든 거였나? 야, 진짜 이거 진짜 갈 때까지 간 건가 싶기도 하고, 이거 진짜 큰일이네. 원룸 임대업을 한 지가 벌써 10년 차가 넘어가고 11년 차가 다 되어 갑니다. 첫 원룸을 샀을 때가 2016년도, 2015년부터 알아봐서 2016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만으로도 10년이 이미 이 업에 접어든 지가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원룸 공시를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공시를 우리가 최대한 빨리 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3가지를 지금 내려놨다. 기존에 하지 않았고 포기를 하지 않았던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 포기하고 현재 내려놨다. 제가 정말 짧고 굵게 중요한 부분만 요약을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한 것은 단기입니다. 단기 임대. 우리 흔히들 얘기하면 보통 원룸 같은 거 계약하시는 분들은 최소 1년 단위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 근데 단기 임대? 뭐야, 그 에어비앤비야 뭐야, 뭐 삼성홈트 뭐 그런 거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단기로 방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뭐 사정 때문에 잠깐 내려와서 출장 때문에 뭐 사업차 잠깐 뭐 3달, 뭐 2달, 뭐 급기 1달 이렇게 방을 찾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기적으로 방을 찾는다는 분의 소장님들이 계시면 다 커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최소한 일주일 방을 비워놓더라도 1년입니다. 1년. 일주일이 아니고 1년. 1년 동안 해야 됩니다. 최소 기간은 1년입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켰는데, 최근에 요것을 내려놓고 부동산 홍보할 때도 단기로도 방을 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단기로 만약 공실이 있다 그러면 단기로도 매물을 보여드리고 임대를 놓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첫 번째 단기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것도 제가 실제적으로 계약을 했던 부분인데, 외국인입니다. 외국인과도 제가 계약을 해본 적이 없죠. 외국인. 왠지 그냥 느낌이 그냥 혹시라도 잘못 드렸다가 외국 사람이 소통도 안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월세를 안 내가지고 뭐 도망가면,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야 뭐 이렇게 경찰에 연락해가지고 뭐 이렇게 신원을 밝히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분이 외국 사람인데 제가 뭐 비상 연락만 외국 전화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이 혹시라도 또 저희가 모르는 무언가 또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거나 또는 불법 체류를 하는 사람이라서 제대로 연락처가 없거나 뭐 신원이 특정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게 하면 더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안 받았는데, 주변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특히 이런 저 대구에도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특히나 근데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와가지고 불법적인 무언가의 그런 무슨 매매업을 한다거나 뭐 불법적인 성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특히 여자 혼자, 외국인 여자가 혼자 산다라고 했을 때는 안 받는 거죠. 근데 확실하게 신분이 최근에 보장돼 있었고, 타 지역에 있다가 다시 본국이라고 하죠. 자기 나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학교를 들어가서 다시 우리나라로 왔는데, 그게 하필 또 대구에 와가지고 최근에 요 근처에 음식점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또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왔던 남자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신분증도 보여드리고, 이 사람이 예전에 무슨 일을 했다는 걸 부동산을 통해서 신분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또 그쪽 음식점 사장님과도 제가 전화를 해서 뭐 그 친구 일하는 거 맞다, 신분도 확실하게 보장하고 일도 열심히 하더라. 그래서 외국 사람과 최근에 계약을 했던 공시를 이렇게 없앴죠. 공시를 탈출했는데, 이분과 이제 계약을 하면서 혹시라도 물어본 거죠. 혹시나 소장님, 일부 국가지만 그 집을 만약에 어떠한 외국인이 계약을 하게 되면 사람들을 막 자기 친구들, 막 지인들, 자기 본국에 있는 원래 친구들 있죠. 다 와가지고 완전 기숙사 형식으로 쓴다는, 분명히 제가 조심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찾아봤겠죠, 나름대로. 이런 부작용이 있는 분들도 그런 사례 때문에 임대인들도 스트레스 받고, 주변에 사는 사람도 시끄럽게 하고, 밤에 특히 와가지고 자기들 친구들 와서 술 마시고 또 고성방가를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다고 그러던데, 저는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친구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 특약에도 반드시 적어야 된다. 혼자 무조건 1인 거주고 추가적으로 사람이 뭐 놀러 오는 거 한 번씩 이렇게 놀러 와서 친구들 자는 거 말고, 아예 와가지고 그냥 계속적으로 같이 산다? 강제 즉시 퇴실을 한다라고 적을 수 있겠냐? 오케이 다 하더라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국인 그 친구하고 지금까지 거래를 처음 해봤고, 그것도 제가 내려놓은 부분에 두 번째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머니죠, 머니. 가격을 많이 내려놨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면, 야, 그 월세 가격 내리거나 이렇게 임대 가격 내리면 건물 가격이 연동돼서 그 월세 수익형 건물이 가치가 평가되는데, 그 나중에 네가 나중에 매도할 때 그거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라고 당연히 그렇게 또 댓글 다시거나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좀 낮추고 빨리 이 사람을 들여서 저도 또 이자도 내야 되고, 제가 건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공시를 빼기 위해서 임대료를 과감하게 뭐 3만 원 내리든지 월세를 5만 원 내리든지 해서 빨리빨리 가격을 낮춰서 월세를 내고 공시를 빨리 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이런 얘기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갑자기 이제 대본에 없었던 내용인데, 가전제품 수리, 제가 그 게시물에 유튜브 게시판에도 올렸는데, 얼마 전에 이제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세탁기를 바꿔야 되는데 새 거로 넣자니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거 중고로 해서 넣어야 되겠다 했는데 15에서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할까, 이제 빨리, 그전에는 세탁기 고장나면 바로 그냥 업체 소장님, 뭐 사장님 연락해가지고 바로 중고로 교체를 했단 말이죠. 그게 15만 원, 20만 원인데, 그게 전원이 처음에 세탁기 통돌이 전원 있죠. 전원이 그 전에 테스트 할 때도 됐었는데 갑자기 전원이 안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원이 안 들어오니까 동작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니까 전원 문제에 있어서 요런 거를 수리를 해보고 요런 거를 한번 일단 테스트 해보고 나서 그 뒤에 뭐 해라 이런 영상을 또 있어가지고 그런 거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또 그런 거 해결이 됐고, 또 하필 또 세탁기인데, 물이, 여러분들 세탁기 돌리시는 분들은 우리가 물이 연결되어 있죠. 호수가 하나는 냉수에 하나는 온수에 이렇게 밸브에 이렇게 수도 꼭지 연결이 돼서 세탁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 항상 밸브는 열려 있죠. 열려 있어서 물이 이렇게 밸브 끝까지 이렇게 항상 물이 차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려 있는 수도가 열려 있고 세탁기 전원을 켜서 동작을 딱 누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거기 세탁물이 이제 물이 쫙 들어오고, 물이 차면서 거기서부터 세탁, 뭐 헹굼, 탈수 이렇게 쫙 그냥 연속적으로 진행되는데, 물이 이게 밸브가 고장이 났는지 물이 그냥 세탁기를 켜지도 않았고 동작도 안 시켰는데 물이 계속 흘러내리더라고요. 안쪽으로 멈추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뭔가 뒤쪽에 이 밸브 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또 영상을 찾아보니까 또 그 관련된 부품도 있고, 그거를 교체를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나 싶어서 봤더니 그게 어렵지 않더라는 이런 영상을 보고 지금 또 부품을 주문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보고 나서 부품값 이렇게 대비해서는 교체 비용, 실제 중고 제품 전체를 교체하는 것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낮다 보니까, 이런 운영비 차원에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 더 배워가지고 조금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해서 조금 더 계속적으로 나가게 되더라. 이런 상황이 돼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내가 이 길을 잃고 방향을 잃고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 나가는 사람에게 그게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싶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전자제품 옵션 말고도 날씨 또 최근에 추우니까 오방 난로 있죠. 난로 위 방향까지 다 이렇게 따뜻하게 나오는 오방 난로, 그 다음에 침대 겸용 1인 소파. 그 침대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사용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소파 같은 거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쉴 수 있고 앉아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이 공간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침대 겸용 소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 거를 설치를 해서 비닐을 싸진 그대로 거기다 설치를 해두고, 왜냐면 사용했던 것이 아니고 새 거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대로 포장을 했고 새 거라는 그걸 제가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TV도 어떤 부분은 TV가 무조건 다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저기는 이따가도 어떤 분들은 자기 거 두고 온다 해서 빼놨는 상황인데, TV를 그래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최근에 가격이 정말 많이 싸졌더라고요. 그래서 32인치 LED TV가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물론 중소기업 제품이지만 너무너무 가격이 저렴해서 10만 원짜리 넣고 난로 넣고 침대 경험해서 3, 40만 원 돈을 빨리 더 투자를 해서 한두 달이라도 빨리 빼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옵션도 넣었다. 지금 이제 케이블이라든지 인터넷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요즘에는 넷플릭스도 넣어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추후에 대해서 돈을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넷플릭스가 전 방 호실에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거 외에도 짜잘한 거지만 청소기, 헤어 드라이기, 뭐 장롱, 옷장, 서랍장 이런 것도 또 추가적으로 많이 넣었던 이런 여러 가지 최근에 사례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것은 그 기존에 있던 분 중에 최근에 이사를 했던 집에서 그분이 서울 쪽에 좋은 기업에 이직을
성공을 해서 이제 지방에 계시다가 서울에 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기 정말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붙었는 그런 공부했던 학생이 쓰는 방이다라는 것도 제가 또 인식을 또 들어오시는 분께 또 재미있게 또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걸 설명하는 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방 안에다 딱 들어올 때 써붙여놨단 말이죠. 이 방에서 최근에 거주하시던 입주민이 서울에 좋은 기업으로 이직을 해서 성공했던 방입니다라고 그걸 써붙여놨던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변해가는 임대 시장, 더 이제 수요는 없고 특히 지방에 와야지 원룸 힘들다, 사람도 없다, 더더더 거래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발전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현장에 정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무조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최근에 제가 내려놨던 임대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려놨던 여러 가지를 구독자님께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